예, 오늘은 2022년 12월 26일 음력으로는 12월 4일이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12월 25일이니까 크리스마스 날이죠. 오래간만에 대구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원계 박민호 선생님과 안부 겸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요. 그 대화 중에서 또 매우 좋은 정보를 또 공유받아서 제가 그분의 동영상을 한 10개 정도 되는 거를 밤새워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성함은 최춘태 박사님이신데 음문학자입니다. 음문학자 최춘태 박사님의 글을 보고 이제 이 글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원계 박민호 선생님과 이제 통화한 내용을 겸사겸사해서 제가 소개해 드릴까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 한국에는 강단 학자와 사학자와 제야사학자를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 먹기 살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했던 그 학계에 있었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제 식민사관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학위와 박사학위를 바탕으로 해서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생활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 학자로서 자기가 연구한 바를 이렇게 발표하지 못하거나, 또 아니면 부당함을 알면서도 그것을 묵시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학위를 위해서 또 대학 교수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 제야사학자라고 해서 또 괄시받고 어려웠던 그런 것도 또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학문은 그야말로 통합적이고 통섭적이고 학문으로 뭐냐면은 말을 해야 될 입장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뭐 이렇게 학문을 하는 학자 대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 수원계 박민호 선생님이나 이런 분과 통화를 하면서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각골음으로 우리가 각골음으로 잡는 식민사학 동북공정의 서신 우리가 최춘태 선생님의 내용을 보고 4,000년 동안 봉인된 이 각골음의 비밀이 풀렸다는 것이죠. 이 각골음으로 기록된 상고대 자료로 마침내 식민사학의 허구를 밝힌다. 고 유창균 박사의 대를 이어 제자 최춘태 박사가 40년 만에 밝힌 이 각골 한자음 복음법과 상고 역사의 진실을 이제 밝힌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역사서를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환단고기죠. 환단고기. 이 환단고기는 위서가 아닙니다. 위서가 아닙니다. 적을 때 다소 잘못 적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이 환단고기는 역사서이고요. 또 우리 신라 내무랑 때 재상이었던 박재상 선생님께서 쓰신 이 부도지, 너무나 잘 아시죠? 마고성 이야기를 적었던 부도지 이야기. 또 진주소시 족보에 나와 있는 이 보수부라는 이 책, 이 책이 또 진주소시의 족보에 이제 적혀져 있는 이 글이 과거에 이제 현문으로 적혔다는 것이었죠. 그 현문으로 적혔다는 것이 이제 그 비밀이 밝혀졌는데요. 최춘태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현문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각골문에서 쓰고 있었던 우리가 발음이 시대를 흐르면서 이제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바뀔 수밖에 없는 부분을 때로는 그 바뀐 부분을 계속 이름을 그 가기 위해서는 지켜가기 위해서 다른 음을 빌려온 걸 우리가 이두라 그러는데요. 그 이두를 뭐냐면 첨가해서 적어 놓았던 그 글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풍납토성이라 그러는데 원래는 이 그 풍토성이죠. 풍토성 바람토성인데 또 다른데도 이 그 풍토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납을 넣어서 이 성은 꼭 뭐냐면은 이 바람 풍토성이라고 불러달라는 그런 뜻이 바로 이 납이 이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원교 박민우 선생님의 그 환단강론, 이 환단강론 제가 이 책을 모처럼 이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요. 읽게 되면서 이 내용들과 더불어서 매우 쉽게 이 글을 써진 글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사서를 제가 상고사 역사서를 한번 밝혀드리고요. 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학문산체 170번째 각골음으로 잡는 식민사학 동북공정 음문학자 최춘태 박사님의 글을 보고 이 글을 올린다. 그리고 수원교 박민우 선생님과 통화했습니다. 이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박민우 선생님께서 주신 이 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언어가 변천하듯이 한점도 마찬가지다. 주나라, 진나라, 한나라 시대의 상고음과 수나라, 당나라 시대의 중고음은 세계 석학들이 사전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음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한다. 한이라든지 당의 각골음은 이 가라이고 일본은 현재 그렇게 읽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에는 우리가 전해준 각골음을 아직도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강의했다시피 일본의 말은 우리의 고대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고대음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한자 음문학계는 상고음 이전의 상나라, 응나라 시대의 각골음의 발음을 밝힐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세계 학자들 모르고 있다. 그 이유는 각골문의 발음이 고대 한국어였기 때문에 언어 절벽 현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 채널에서 이 각골음은 고대 한국어임이 증명한다. 증명된 각골음은 역사 문헌에 적용되어 역사 왜곡되고 역사 침탈당한 역사를 바로잡는다. 예컨대 대명일 통지에서 나오는 우리가 고죽국이라 있지 않습니까? 노령현, 고죽국, 이 낭랑은 정복자에 따라 이름이 이제 다르게 불려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그 각골음은 카라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는 상고음 사전에서는 푸라 되었고 이 노는 로로 발음되나 그 이전에는 동일 성부자인 노의 발음으로 소리 났으므로 라가 된다는 것이죠. 성부가 같으면 음이 같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락으로 읽는 낭랑거리의 락은 상고음 사전에는 글릭 되어 있는데 고노락은 각골음은 모두 카라에서 복원된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용과 량은 모두 라로 읽혀 앞음절이 라로 겹쳐져 적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카라였던 고의 음이 변천하면서 그 음에 해당하는 노를 가져왔고 노의 음마저 후에 변천하자 락을 가져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두를 가져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처음에 지어진 이름 카라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 이것을 우리가 현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문, 이렇게 적는 것을 현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재선 선생님과 소유서 선생님께서 현문이 무엇이냐고 예전에 물음을 왔는데 이제 알게 되어서 제가 다음에는 설명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낭랑의 위치는 하북성 진항도시 노령현으로 확정된다 이거죠. 진명, 인명, 관직명은 고유명사이다.
처음 정해진 이름은 한 점이 변천하여도 그 이름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야의 라는 라였는데 야로 변천하자 라에 해당하는 나를 가져와 가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한과 당의 각고름은 가라인데 일본 학자들도 이것을 각고름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에서 이 음을 훈독이라고 하나 사실은 각고름이라는 것입니다. 환웅의 각고름은 가사관이며 후에 거서관으로 변천한다. 가사는 가사라의 추격형이고 환, 예, 청, 금, 조선, 기자, 아사나의 각고름은 모두 가사로로 일치한다. 박흑개세의 이두음은 바라가사이다. 발예라는 뜻인데 이는 한나라, 상나라, 은나라, 준나라, 진나라, 한나라 등의 중국 고대사가 동의의 역사임을 말해준다 이거죠. 낭랑의 위치나 폐수의 위치, 나나, 요수, 대능하의 위치도 모두 한민족과 관련이 되고 또 사만의 역사는 일본과 직결되며 일본 상고사, 일본 고대사는 고조선, 당국, 조선, 부여, 마한, 고구려, 백제, 가야와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가야의 구지가 김해가의 구지복은 일본에서는 쿠슈후로 닦기라고 지명과 같다는 것이죠. 거기서 건너갔으니까요. 한국 고대사, 한국 상고사는 각고름으로 풀어갈 수가 있다. 고 지명, 국호의 낭랑, 노령, 고죽국, 고구려, 부여, 마한, 진안, 변한, 가야 등과 이름, 김수로왕, 석탈의, 광개토왕, 비류, 언조, 건초왕, 문여왕 등이 모두 AD 500년 이후에 중고음으로 읽는 것이다. 그 이름이 지어진 당시에 처음으로 읽는다면 많은 고대 미스터리가 실매가 풀린다는 것이죠. 금강가야, 대가야, 김수로왕, 석탈에는 일본서기, 고사기와 관련하여 한일고대사, 한일관계사, 분국설, 미마나, 임야, 어간성, 수인천왕, 숭신천왕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각고름에는 일본이 가라버리며 대화는 다라가라이며 외도 가라이다. 한이 가라이며 가라와 같다. 어간성 처왕의 어간과 미마군, 임나는 모두 마가라로 읽는다. 마는 크다, 높다는 뜻이고 모두 가라로 일치한다는 것이다. 일본 고대사는 한국의 대가야, 김해가야, 백제, 고구려, 신라, 미요야마와 관계가 있고 고대사 사료나 고대사 연표에 의하면 일본사와 중국사는 한민족의 역사이다. 가야 유적지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은 가야 역사와 일본 역사를 연결한다. 김수로 왕과 허황우와 관련되고 가야 문명, 가야 철기 등이 연결된다. 상고사 학회는 이 점에서 고대사 정리, 고대사 강의, 상고사 강의, 조선 상고사, 가야 고분, 가야 건국, 가야 멸망, 가야 성립, 가야 신화, 가야 유명 등에 대한 천착이다 이거죠. 제야에서도 신백강, 이덕이는 식민사학을, 이기훈, 윤내헌, 신채호 등은 중국과 관련된 상고사를 연구하고 식민사학의 구두 이병도와 그 후학인 식민사학자들은 일본인이 설립한 조선사 연구에서 만든 조선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동북공정에 대해서도 갈권을 모두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이 각고름은 한국 고대사, 중국 고대사, 일본 고대사를 증명해 나가는 유효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뭐냐면은 그 대구 박민호 선생님이 글을 보내와 주셨고요. 또 대구 박민호 선생님과 대화 중에서 우리 실학자 홍대영의 의사문답에서 나오는 이 허실기화토, 이 허실기화토가 바로 뭐냐면은 이 남방문화에서 올라왔는 서해 대평원, 청구 평원이라 그러죠. 이거를 그래서 이 서해 대평원에서 최고의 높은 산은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안 앞바다와 흑산도에 수없이 많은 산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허라는 것은 바로 암흑물질을 말하는데 별과 별 사이에는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27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허하기 때문에 이게 엄체질과 관계되고요. 실은 허는 그래서 이 하늘을 의미하는데 하늘은 바로 은하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리네를 말하는 것이고요. 실은 태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는 바로 기는 수증기를 말하는데
땅에서 하늘 올라가는 그 수증기의 부분을 우리가 기라고 말하고요. 화, 수, 토, 우리가 불과 물과 토가 뭐냐면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한국사의 기본적인 철학과 사상은 바로 서해 대평원 청구평원에서 청구평원 황해에서 바로 이러한 허실기와 수토의 철학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고대음, 그 다음에 상고사의 음이 바로 우리가 산스크리트가 되는데, 그 산스크리트어를 발음해서 문자로 나타낸 것이 그게 각골 문자고요. 그 산스크리트를 그대로 적은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실담어가 되는 것입니다. 북방실담어로 하죠. 그래서 북방실담어를 읽게 되면은 한자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그 당시에 발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부분이 오늘 우리가 최춘대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꼴짱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